지난 7화에서 머리를 다쳤던 바르미는 수술 후 깨어나게 되고 사건을 함께 했던 홍주, 고무치, 그리고 오봉이까지 모두 흩어지게 되는데요. 마치 살인마의 마음을 다 파악하는 듯한 엄청난 수사 실력을 가지고 복귀를 하게 되는 바름. 그리고 엄청난 수사력에 묻히는 바름에게 함께 수사를 하자고 하며 두 사람은 또다시 시작된 연쇄살인 사건의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며 끝이 났습니다. 이제 떡밥을 슬슬 회수할 드라마 마우스 8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1회에서 구렁이에게 쥐를 넣었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시작된 8화. 구렁이의 우리에 넣었던 쥐는 구렁이를 죽이고 살아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쥐의 머리에는 수술 자국이 있는데요. 그 쥐를 가지고 나오다 손에서 놓치게 되고 그 아이 앞에 웬 여학생이 서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여학생은 이를 살려두면 구렁이 신세가 될 거라는 말을 남기곤 그 쥐를 발로 밟아 죽여버렸는데요. 뭔가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여학생. 과연 누구일까요? 한편 무치와 바름은 현서의 죽음과 관련된 매듭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시작합니다. 한서준을 만났던 바름은 무치에게 한서준이 한 일이 아님을 말해주게 되고 무치는 한서준이 평소 사용하는 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매듭으로 묶었거나 공범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듭이 발견된 최근의 연쇄살인에 대해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게 되는데요. 면식범이라는 무치와 면식범이 아닐 거라는 바름의 의견. 바름은 현재 잡히지 않은 범인은 분명 즐기기 위해 모르는 사람을 골랐을 거라 말합니다. 이후 증거품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고무치와 정바름. 두 사람은 CCTV를 통해 홍주가 들어왔었음을 알게 되고 찾아가는데요. 홍주 역시 셜록 홍주 이후 방송국에서 대기 발령 중인 상태였습니다. 무너졌던 자신의 위치를 셜록 홍주로 부활시킬 계획이라며 연쇄살인범을 쫓다가 우연히 다른 증거를 가지게 되고 자신도 정보를 제공할 테니 무치에게 모든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시 또 세 사람은 힘을 합치게 되는데요. 홍주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바름은 홍주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저릿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좋아했던 것처럼. 친한 친구에게 홍주에 대해 물어보는 바름은 자신이 잊고 있던 오봉이에 대해 다시 듣게 되고 서서히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마침내 할머니의 부탁까지 떠오른 정바름. 오봉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사를 이어가는 바름과 무치. 우연히 집 앞에서 울고 있는 임신한 고양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 안락한 장소를 마련해 주려다 무언가 떠오른 바름. 바로 무치를 불러 피해자들 집 방범창들이 유독 새 것이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스쳐간 거북이 스티커까지 정확히 기억해 위치까지 알아낸 바름. 수술하더니 천재가 되기라도 한 걸까요? 동네에 혼자 사는 여자들을 위해 방범창을 무료로 설치하는 봉사가 있었음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일부러 봉사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인터뷰를 본 바름은 우영철 변호사가 이상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는데요. 유독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마치 연극을 하는 사람처럼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바름. 바름의 말에 무치와 홍주는 우영철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제대로 된 알리바이를 갖고 있는 우영철. 그런 우영철의 사무실 앞에 찾아온 한 남자가 있는데요. 바로 오봉이에게 나쁜 짓을 했던 성폭행범이었습니다. 우영철 변호사는 그 성폭행범의 변호사를 잠시 맡았던 사람입니다. 우영철에게와 오봉이의 위치를 물어보는 성폭행범.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니 정말? 두 사람은 변호사 관계를 떠나 다른 연관이 있는 듯 보입니다. 한편 3월 8일 방범창 봉사에 정식 봉사원이 아니지만 우재필도 아들을 따라 봉사를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고무치. 조사한 내용을 듣고 형철이 아닌 형철의 아버지 재필이 범인임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그 시각 방범창 설치 대상이었던 또 다른 여성의 집에 들어간 재필. 바로 그 집은 성교환 사건 이후 숨어 지내던 오봉의 집이었는데요. 봉이가 재필에게 당할 위험한 순간 다행히 오봉을 찾느라 주변에 있던 바름이에 의해 발견되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바름은 재필을 제압하다 누군가를 죽일 듯이 때리는 장면이 떠오르고 두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봉이가 위험한 순간 등장해 제필을 마무리해버립니다. 병원에 실려간 우재필. 한때 형사로 일하던 우재필은 같은 동료인 박두석의 딸 현수를 죽였다고 자백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일어난 살인사건 역시도 자신이 한 짓이라고 인정해버립니다. 한편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들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바름은 자신을 수술해줬던 박민준 선생에게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게 되는데요. 약을 받던 바름은 순간 성유한 살해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도 자신과 같은 약을 복용했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다 다시 마주치게 된 오봉과 바름. 그런데 오봉이는 바름이를 수술한 선생이 저 선생이 아니라 더 늙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다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이에 바름은 다시 박민준 선생을 찾아가고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을 속이고 있음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그 시각 제필의 병실에서는 또 다른 살인사건이 났는데요. 바로 박두석의 아내가 병원으로 와 제필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걸 처음으로 보게 된 무치는 자신이 죽인 것으로 하자며 사건 현장을 조작하려 하고 이내 현행범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시각 의사가 본인을 속이고 있음을 눈치챈 바름은 한서준이 자신을 수술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사진을 구해 오봉이에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봉이는 바름을 수술한 사람이 한서준이 맞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멀리서 통화를 하는 오봉이를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성폭행범. 또다시 오봉이가 위험에 빠질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마도 바름에게 저 사람은 죽게 될 것 같네요. 봉이에게 확인한 바름은 한서준을 찾아가고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화를 냅니다. 한서준은 어떠한 말도 없이 발화가 끝이 났는데요. 여기서 광칠삼 뇌피셜 한 스푼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리뷰에서 뇌피셜했듯 역시나 바름의 머리에 성유한 뇌의 일부를 이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홍주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또한 어린 시절과 사람을 살해할 때 했던 행동들 역시 모두 자신의 기억이 아닌 성유한의 기억이겠죠? 하지만 광칠삼은 한서준이 수술한 이유가 무엇일까 싶더라고요. 아마도 정바름은 한서준의 아들로 꼭 한서준이 살려야 하는 사람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죽어가던 정바름을 보고 그대로 죽일 수 없던 한서준은 자신의 아들인 척 살았던 성유한의 뇌를 이용해 정바름을 살렸을 것입니다. 또한 한서준은 과거 뇌수술의 권위자라 했었는데요. 그동안 쥐를 통해 뇌이식 수술에 대해 많은 실험을 하고 또 그 실험을 통해 천재와 사이코패스에 관한 실험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드라마의 첫 시작 시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가진 아이는 1%의 천재가 될 수도 99%의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아마도 성유한은 선천적 사이코패스가 아닌 후천적 사이코패스가 된 천재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회에서 최홍주 PD는 한서준의 타겟이 된 여성을 유인하는 데 이용되었던 아이였음이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8회 시작 여학생은 최홍주 PD일까요? 과거를 회상하며 한서준의 차 옆에 앉아 있었던 남자아이는 최홍주 PD가 아닌 또 다른 남자아이일 것 같은데요. 아마도 새롭게 등장한 우영철 변호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영철 변호사의 아버지 우재필은 사실 범인이 아님을 최홍주 PD를 통해 공개되었죠. 아들 우영철 변호사의 범죄를 알고 있던 재필은 일부러 자신이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오봉의 집으로 가 범행을 저지르는 척했던 건 아닐까요? 또한 최홍주 PD가 그저 한서준을 돕던 아이만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죽은 줄 알았던 형사 박두석의 딸은 아닐까요? 자신이 한서준을 도왔다는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기억을 잃었거나 혹여 찾아가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다양한 사이코패스 등장으로 더 혼란스러운 드라마 마우스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